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유명한 철학자라고 해서 그들의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지식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떤 철학자든 간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그 지식만 가져와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유명한 철학자죠. 쇼펜하우어. 이 사람의 철학 중에 진짜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 한번 탈탈 털어보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쇼펜하우어. 이분은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잘생기셨죠? 이분은 지금까지도 위대한 철학책이라고 평가받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을 무려 31살에 쓰셨어요. 굉장히 젊을 때 쓰신 거죠. 아마 본인도 이게 굉장히 위대한 책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책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전혀 팔리지를 않았어요. 이 책이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건 거의 30여 년이 지난 후부터였고요.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죠? 일단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아주 심플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너무 심플해서 어쩌면 철학 전공자들이 보시면 욕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제가 이해한 쇼펜하우어는 이렇습니다. 일단 욕망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의 중심에 욕망을 가져다 놓았고 그게 쇼펜하우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욕망을 하죠. 근데 우리가 욕망하는 거는 결국 부재하거나 혹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고통이죠. 자, 이게 쇼펜하우어가 바라보는 인간의 삶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쇼펜하우어는 이어서 인간의 삶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하는데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우리가 고통에서 빠져나오려면 일단 고통을 절절하게 느껴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생생하게 느끼고 나면 삶에 대한 모든 정남이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욕망하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금욕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애초부터 욕망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웠던 거니까 욕망을 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일도 없겠죠. 여러분들은 쇼펜하우어의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결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완벽한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인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말이 신뢰가 안 가는 게 금욕주의자가 돼야 한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으면 일단 본인이 먼저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에 따르면 쇼펜하우어는 세속적인 즐거움을 단념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고급 요리와 값비싼 옷을 즐겼고 평생 왕성한 성생활을 하며 생식기간은 세상의 진정한 중심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빼고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정말 인간 삶에 대한 예리한 통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욕망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설명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더라고요.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식욕, 성욕, 재미추구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부분일 수 있는 게 이 욕망들을 거의 생물학적, 진화적 차원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사회생물학, 진화심리학 같은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는 20세기 후반부터고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1819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시대를 굉장히 앞서서 인간의 욕망을 과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셨다는 점에서 정말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편으론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쇼펜하우어가 다루고 있는 욕망은 인간의 정말 본질적인 차원의 욕망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정말 원하는 거, 하지만 끝내 얻을 수 없는 것이 정말 식욕이나 성욕일까요? 글쎄요, 아마도 좀 더 깊은 차원의 욕망, 말하자면 존재론적 차원의 욕망이 다뤄져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특히나 이 존재론적 차원의 욕망, 그리고 그것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사르트르라든지 라칸 같은 후대 사상가들이 이미 탁월한 설명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쇼펜하우어를 봐야 할까라는 질문에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까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사실 쇼펜하우어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입니다. 특히 세계와 인간 삶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들, 흔히 염세주의라고 불리는 그 통찰들에서 전 어떤 통쾌함을 느끼거든요. 확실히 헤겔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이고 끌리는 철학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철학이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쇼펜하우어는 딱히 안 봐도 되겠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사르트르나 라캉처럼 인간의 욕망과 불가능성에 대해서 더 좋은 설명을 하는 후대 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쇼펜하우어 굳이 안 봐도 됨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